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즐거운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누구에게나 학창 시절에 왠지 좀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들 한 번씩은 다 있으실 텐데요.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동급생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을 짝사랑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것이 다 빨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 때 이미 이성교제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수다학을 찾아주신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떠셨을지 몰라도 다 우등생들이었으니까 뭐 첫사랑 이런 거 없이 순탄하게 그냥 공부만 하셨을 거고 우리 이리 씨는 첫사랑이 언제였어요? 제 첫사랑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새롭게 오셨던 교생 선생님이 교생 선생님이 교생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사회적 문제로 갈 뻔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교생 선생님이셨는데 왜냐면은 맨날 그 거칠었던 남자 선생님들만 보다가 정말 부드럽고 착한 여자 선생님을 보니까 이 짝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때 거울 보면서 또 외모에 또 많이 관심을 갖게 됐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교생 선생님이었으면 사실 고등학교 때니까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았을 거고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요. 설렜어요. 좋은 대학 가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근데 왜 그랬어요? 그 선생님 계속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습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네, 짧아서 떠나면서 공부할 마음도 같이 사라졌죠. 그러니까요. 네. 한 1년 계셨으면 우리 이래 씨의 미래가 좀 달라졌을 텐데.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냈냐면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에 그 4명 중 1명이 이성교제를 해봤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는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잠시 뚜껑이 열렸다가 닫히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성교제를 하면 뭐가 좋으냐 물어봤더니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좋다. 우리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니? 하고 물어보니까 헤어지면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성교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산책하기? 60대, 70대. 노년기에 막. 아니 초등학교 때 이성을 알고 이성교제까지 할 수 있나? 근데 사실 실제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이성교제하는 모습을 선생님 직접 보실 수 있나요? 그럼요. 엄청 많습니다. 그 설문조사보다 훨씬 더 제가 느끼는 것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치수가. 문제는 어른들의 시선이에요. 어른들이 선생님들도 그렇고 둘이 뭐 사귄다고 하면 걔가 왜 좋아? 하고 물어보거든요. 안 해도 되는 걸 자꾸 물어보는군요. 여자아이가 더 큰데 왜 키 작은 남자아이가 사귀느냐? 쟤는 공부를 못하는데 왜 쟤랑 네가 공부 잘하는 네가 사귀느냐? 이런 어른의 잣대로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니네 반에 걔보다 얘가 더 이쁘지 않아? 승현이보다 희진이가 더 이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또 왜 사겨?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참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순수합니다. 달리기를 잘해서요. 목소리가 고와서요. 나에게 잘해줘서요. 막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되게 귀엽고 순수한 이유인데 같이 있는 그 순수를 그냥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한 애들만 보셨는데 제가 아는 애는 야, 너 걔 왜 만나? 너보다 별로 이렇게 키도 작고 별로 이쁘지도 않아 왜 만나? 했더니 집이 부자예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니 그냥 막연하게 부자라고 하면 다행인데 저희 집보다 평수가 커서요. 막 이러면은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어른의 잣대로 자꾸 들이대면서 그 순수성을 점점 잃게 만드는 게 어른들의 잘못인 것 같은데요. 사실 고등학생들만 해도 요즘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한테 조언해 주시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뭐 조언을 구하지도 않고요. 이미 자연스럽게 네, 그렇네요. 네. 이미 흘러왔기 때문에 이제 경험도 많이 쌓였고 한 번에 헤어짐도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언보다는 이제 약간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는 입시랑 또 이제 대학이랑 진학이랑 이런 것들 고민해야 되니까 약간 좀 숨기려고는 하는데 뭐 성적하고는 상극입니다. 그렇죠. 상극이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러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올라가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리고 이게 헤어졌을 때
예, 그 여파 때문에 그때 네. 훅 떨어지거든요. 뭐 어떤 경우는 5일간 밥 안 먹고 이런 애들도 봤습니다. 예, 정말 그 어린 안타깝죠. 나이에. 예, 부모님들은 이제 세상에. 어쨌든 건전하게 이성 교제할 수 있도록 감시가 아닌 관심을 좀 가지고 바라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진짜 아이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잘 넘어가서 맞아요. 그냥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하고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가서 이성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또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어머니들이 걱정을 안 하는 이성 교제가 하나 딱 있죠. 어떤요? 아이들이 같이 네. 태블릿 PC로 수다학을 같이 보면서 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 선생님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건전한 대화를 하면 좋다. 아름다운 이성 교제지 않을까? 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수다학 피아노 넘어가야죠, 그죠? 아, 정말 근데 수다학을 함께 볼 수 있는 남자친구, 또 수다학을 함께 볼 수 있는 여자친구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건전한 이성교제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야, 아까랑 너무 다르다. 와. 그런 아이만 데려온다면 엄마는 찬성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부모 되는 게 어려워요. 아이의 공부도 생각해야 되고 아이의 교우 관계 또 이성 관계까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고민으로 또 저희 수다학의 문을 두드려 주셨을지 어머님의 고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 박주아 엄마 이혜선입니다. 주아 어머니 어떤 고민으로 수다하게 신청하셨나요?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특히 풀려고 해서 사고력 수학이나 아니면 문장제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풀다 보니까 학교 수업 과정에서도 단원별로 빠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수학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는 오늘의 주인공. 책장도 전집으로 가득한데 이 중에서도 특별한 것이 있답니다. 주아가 가장 아끼는 책이 바로 모두 수학책이라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같은 책을 몇 번이나 다시 읽는답니다. 종합장은 제가 문제를 내주는 종합장인데 주아가 제가 말로 불러주면 주아가 이렇게 식이랑 답을 써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제가 적어주기도 해요. 적어서 이렇게 적어주면 아이가 이걸 보고 아래다가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식을 써서 답을 문제를 푸는데 제가 문제를 계속 내주다 보니까 저도 좀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평범하고 쉬운 문제는 풀기 싫어한다는 주아. 여러 수학적 개념이 섞인 복잡한 문제만 내달라고 조른답니다. 일단 문제집을 사러는 같이 서점에 가서 아이가 문제집을 넘겨보면서 고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를 고르다 보니까 다 학년이 많이 막 띄어지기도 하고. 주아는 초등학교 3학년이지만 4학년과 5학년 중학교 과정까지 풀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기가 풀고 싶은 부분만 공부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문장제로 나와 있는 서술형 문제는 되게 좋아하면서 많이 풀었고요. 조금 넘어가다가 아예 한 단원을 다 띄운 거는 각도 이 부분은 좀 재미가 없었나 봐요. 이 부분은 좀 한 단원을 다 띄웠고요. 좋아하는 단원과 서술형 문제만 쏙쏙 골라서 푸는 주아. 단원별 편차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거는 5학년 2학기 거예요. 근데 문제집을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처음에 이제 한 장 펼치더니 이제 자기가 어려운 말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가 막 긋고 이제 이건 넘어갔고요. 중간쯤 부분에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문장제 문제들은 이제 다 풀고 이제 식이랑 뭐 다 표로 나타내가지고 다 풀었어요. 근데 중간에 많이 빠진 부분, 공식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중간을 빼고 해도 되는지 좀 고민이고 좀 걱정이에요. 체계적이지 못한 주아의 학습 습관. 괜찮은 걸까요? 네, 오늘 수다학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3학년 박주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일단 수학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특별히 서술형 문제 그리고 문장제 문장을 엄청 좋아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 같아요. 네, 보니까 어머니가 사실 그 고민하시는 게 네. 그 수학에 대한 편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해서가 아니라. 네, 근데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게 저는 편식이 아니라 수학을 금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만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우리는 금식, 단식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수학과는 담싸고 했던 사람이라 네.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이 아이의 특이점은 선생님 네. 문장제 문제,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눈이 그냥 반짝반짝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어떤 아이일까요? 그리고 단순한 연산 문제보다 이 어려운 문제, 서술형 문제 이런 걸 좋아한다는 면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데 흥미가 있고 수학을 좋아하고 아주 적극적인 아이일 것 같은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미를 느낀다면 뭐 단점을 생각하기보다는 장점을 이제 키워주시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수학을 좀 아셔야 하는 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뭔가 이제 좀 고급 지도를 해줘야지만 예. 얘를 이렇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문제를 자기가 골라서 하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내 수준이 어딘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강한 거죠. 내가 이 정도를 풀 수 있는 건데 그보다 더 쉬운 걸 풀 때는 동기가 안 생기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를 자꾸 찾아 나가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자기 학년에는 자기가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가 없으니까 또 윗학년 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뭐 엄마들이 막 억지로 선행학습을 시키는 경우는 봤어도 네가 가서 문제집을 골라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서 5학년 2학기 문제를 고른다? 아, 진짜 어머니 복 받으신 분이다 싶기도 해요. 그게 근데 이제- 어떻게 고르는 거냐면 3학년 거에 풀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유형의 수학 개통으로 돼 있으니까 네. 1학기, 2학기가 요거에 심화된 내용을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또 익숙해지면 그거에 또 심화된 내용을 찾는 거죠. 요게 자연스러운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화라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 유형과 이거를 그렇죠, 분석하고 그렇죠. 있다는 예. 거잖아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어머니의 걱정은 분명히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잘 하고 있지만 언젠가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이 아이가 지금 편식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구멍이 나서 안 좋아지지 않을까. 물론 좋아하는 것만 하면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단원 편식이 생길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흔히 이제 대수, 기하 크게 나누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아이는 대수만 좋아하고 기하를 싫어하고 또 어떤 아이는 기하만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대수만 좋아하고 뭐 네. 이런 아이들이 간혹 있는데 주아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부방 환경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책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책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자리가 없으면 화장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니 화장대를 과감하게 빼시고 넣으니까 책장에 보시면 1, 2, 3칸은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2, 3칸에 있는 책들은 오래됐고 잘 안 보는 책이거든요. 네. 한 권도 안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그 밑에 자주 이용하는 것을 한 칸 정도 활용하셔서 공간을 만드셔서 책상을 놓고 그리고 그 벽면에 보면 보드판이 그냥 옆으로 꽂혀져 있더라고요. 네. 활용되지 네. 않고. 그래서 그거를 빼셔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하면서 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보드판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지금 다 칭찬하는 분위기예요. 잘하고 있는 아이고 잘할 수 있는 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것이 문제집을 아이가 먼저 고른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다못해 선행하는 문제집도. 근데 이게 정말 아이를 믿고 맡겨도 되는 부분인지. 네. 아니 어렸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저야 뭐 문제집을 안 샀지만은 아 예. 다른 걸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옷을 어머니가 골라주셨거든요. 네. 그럼 어머니가 고르는 거 보면 디자인이나 이런 걸 안 봐요. 빨래하기 쉬운 거. 목이나 이런 데 좀 검정색 들어가거나 소매에 검정색 들어가 있는 걸로 좀 빨래하기 쉬운 걸로 골라주시는데 제가 그걸 입다 보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아이들도 이쁘다는 소리 안 하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골라준 것보다는 그 눈높이에 자기가 더 잘 알거든요. 내가 어울리는 거,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자기가 고르는 거는 괜찮지 않나. 문제가 아니다.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성훈 선생님 어때요? 그 약한 사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해서 강한 사슬이 되는데 사슬이 끊길 때는 가장 약한 부분이 끊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 잘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약점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재 선택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거를 아직 3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그 더 높은 수준의 교재를
고를 때는 네. 자기가 재밌어하는 부분이 있는 책을 고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수학의 흥미나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향후 한 5학년, 6학년 됐을 때도 그 푸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풀어도 되는데 교재 선택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럼 정말 문제집을 고를 때 그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김세희 걸까요? 선생님 같은 분이죠, 김세희 선생님. 학교 선생님? 저였군요. 왜냐하면 수학의 마지막까지를 볼 수 있어서 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지를 다 알고 이 수준의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를 아는 사람이 앞으로 이런 책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공부를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어떻게 거예요. 제 마음을 아셨을까?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있었거든요. 아, 네, 정말요? 언제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럼 어쨌든 그 아이가 실력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문제집을 고르는 것은 너무 아이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옳지 그렇죠. 않다라고. 안 가본 길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문제집을 여러 가지 풀다 보니까 3, 4, 5학년 것을 이제 두루두루 예. 풀고 있어요. 물론 다 푸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지 궁금해요. 네, 자세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잘 풀었더라고요. 예, 몇 개는 조금 어려운 것은 좀 남겨두었는데 어쨌든 잘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푼 문제가 대부분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그 문제 이해를 잘 못하는 유형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밑에 무슨 표 예, 만든 표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려져가지고 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논리예요. 이 경우는 안 되고 또 이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남은 이 한 가지 경우밖에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문제거든요. 경우를 또 나눠야 되고 그래서 표를 그려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잘 풀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수학과 관련돼서 흥미가 있고 어려운 문제에도 흥미가 있고 문제풀이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잖아요. 문제가 거의 없는데. 진짜 너무 예. 좋은 사인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검사 결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상당히 높죠. 이렇게 높은 경우는 예. 저희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상위 2% 정도 수준이어서 균형 발달을 이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강점으로 보면 추론 능력, 행렬 추리, 동형 찾기가 추론 능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론 능력이 좋은 아이들은 퀴즈, 퍼즐, 아주 어려운 문제 푸는 걸 되게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약점으로 보면 숫자, 그러니까 약간의 단순함기는 약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재미없는 거죠, 뭐 그냥. 예. 그 인지 능력에 대해서 좀만 더 얘기하면 네. 2% 수준이라는 것은 자기 나이보다 3살 많은 아이의 평균 지능하고 비슷한 거예요. 3년이나 앞서가고. 네, 그러니까 3살 많은 아이의 평균 지능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6학년 반에 가면 반에서 중간할 것이다. 중간한다. 와, 그러니까 3년을 뛰어넘는 그런 네, 지능이 그 정도니까 이 아이가 5학년 정도 수학을 푸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큰 부담은 없는 거죠. 6학년 것도 가면은 어려운 문제 못 풀어도 중간 정도는 하는 거예요. 부럽다. 네. 오늘 방송은 부러워지네요. 어머님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6학년 때까지 놀리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네요, 진짜. 그런데 그 머리 좋았던 애들이 고3 때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적고 오히려 입시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왜? 그걸 잘못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좋았던 머리들을 네네. 유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들으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굉장히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텃밭이 좋아요. 텃밭이 좋아서 어머님께서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머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 있잖아요. 중간중간 띄어서 지금 편식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나중에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주아가 가는 길에 발목을 잡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저도 사실 이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설을 한 가지만 하면은 늘 먹는 것만 먹어요. 늘 먹는 거 한 가지만 거의 먹거든요. 먹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다른 걸 한번 먹어볼까? 네. 이런 날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은 편식을 하지만 주아도 서서히 자기가 안 건드려 봤던 수학 문제도 슬슬 시간이 지나면 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정말 이대로 잘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린이는. 네. 근데 다만 이제 편식이 좀 걱정이 돼서요. 학교 교육 과정은 다르잖아요. 편식이 안 되고 허용이 안 되고 그냥 주어진 것을 다 꾸준하게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 선생님 말씀처럼 이렇게 끝까지 가려면 이 아이가 편식 없이 학교 교육 과정을 제대로 즐겁게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을 학교에서의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어머님의 얘기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래요.
하지만 우리가 아이를 직접 만나봐야 되잖아요. 정말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주아가 어머님이 걱정하실 만큼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주아가 독서를 하고 있네요. 책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3학년 박주아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역시 오자마자 그 수학 동화를 읽는 거예요. 수학 만화. 수학책에 푹 빠져있던 주아,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책에 나오는 수학 퀴즈를 풀기 위해 필기도구를 챙기는 거랍니다. 수학은 저에게 재밌고 행복한 존재예요. 시간은 오래 걸려도 다 풀면 성취감이 높은 것 같아요. 성취감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와. 말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하네요. 그렇죠? 수학 퀴즈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풀어보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주아에겐 놀이랍니다. 먼저 풀어? 아니. 주아 이제 책 그만 보고 이제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공부요? 응. 그럼 문제 좀 내주세요, 한 문제. 아니요 오늘은 말고. 한 문제만 내주세요. 또 안 돼. 한 문제만 내줘요. 그만 주세요. 어머니도 별로네요. 피하시는데요. 수학 공부를 하자 하니 사고력 문제부터 찾는 주아. 하루에 적어도 2-3문제는 꼭 푼다는데요. 늘 새로운 문제를 내줘야 하는 엄마도 곤욕입니다. 내가 더 재밌어 하는 거를 어머니가 내주고 굳이 안 하고 싶은 건 안 해도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거는 꼭 하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돼가지고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수학이 훨씬 재밌어요. F 맞아요? 아싸. 아싸. 이 정도 수준 되면 웬만큼 맞아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막 한 문제 맞추면 굉장히 좋아해요. 즐거워하네요. 근데 눈빛이 정말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주아는 3학년 과정을 작년에 모두 마치고 지금은 4학년 심화 문제집을 풀고 있는데요. 갑자기 문제를 다 풀지 않고 문제집을 덮어버리는 주아. 5학년 2학기 문제집을 꺼내네요. 그리곤 방금 공부했던 4학년 과정에서 연계되는 단원들만 찾아 풀어내는데요. 좋아하는 단원만 푸는 수학 공부. 주아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의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제가 따로 있고 각 학년별로 문제가 달라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많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네. 수학 문제를 풀던 주아, 이젠 동화책을 펴서 읽는데요. 아, 수학책이네요. 아무리 수학 동화책이라지만 학습 중에 보는 책이 과연 주아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그게 수학이나 과학 관련된 책들을 거의 인물 이런 책들을 거의 보는데 자기가 일단 좋아서 하니까 그걸 제가 말리면 조금 있다 다시 수학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집중을 못하고 잘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자르거나 못하게 하지 않고 대신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때만 제가 이제 문제집 같은 거 풀자 이런 얘기는 해요. 채점을 하는 것도 주아에겐 그저 즐거운 놀이.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세도 너무 좋아요. 네. 허리 딱 펴고. 맞고 틀렸네? 여긴가? 딩동댕. 맞아. 거기? 여기가 곱하기 나눗셈 괄호 먼저 해야 되니까 4 곱하기 5는 주아야 잠깐만. 20. 잠깐만 주아야. 이거 틀린 거 수학사전 잘 갖고 와. 수학사전이 질문을 하면 제가 거기에 아는 거는 대답해 주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수학사전 같이 찾아보고요. 수학사전 찾아보고도 없으면 인터넷 검색하고도 모르면 둘이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같이 풀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용어집을 찾아보며 수학 개념들을 익혀갑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섞여 있는 혼합 계산이잖아. 그럼 여기 혼합 계산 한번 읽어봐, 네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풀 때는 순서에 주의해요. 순서에 주의하래. 또 순서네? 그럼 한번 내가 순서를 중요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미안 잠깐만. 여기 왜요? 여기 한 번만 문제 한 번만 봐줄래? 오, 여기서 여기 남았어? 네. 여기다가 5 곱하기 4는 20. 이제 여기 알았어 이제? 네, 그러면 한번 여기 한번 우리 풀어볼게요. 한번 풀자. 괄호부터 먼저 풀면 4. 그리고 4 곱하기 5니까 20. 나누기 2는 10. 18 더하기 28. 답을 한번 체크해 보자. 네, 더 잘 풀려요. 그걸 응용한 거나 그걸 풀이 방법이 나와 있어서 더 쉽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7, 857, 4번 문제, 28. 딩동댕. 아싸! 당신. 좋아하는 문제만 골라 푸는 것 올바른 학습법일까요? 우리 주아를 만나봤는데 그냥 언블리버블 놀랍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수학을 저렇게 즐겨하고 좋아하고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어머니라고 그러고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네. 수학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성취감을 줍니다. 아니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요. 네. 그 쓰는 단어 자체가 고급지죠. 아까도 우리 선생님도 네. 언어 영역이 높다 그랬는데 언어 자체가 달라요. 문제를 풀었을 때 그 짜릿함을 잘 알고 있는 아이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셨죠 화면에? 아싸! 예, 아싸! 이런 부분에서 그 아이가 수학의 애정이 얼마나 듬뿍 담겨 있는지 알 수 있고요. 네. 또 문제를 더 내달라고 조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아는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 성장이 정말 폭발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가 아주 던져주면 그냥 덥석 무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던져주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좀 어려울 정말 정도로 기대가 되는 아이인 것 됩니다. 같아요. 막 스펀지처럼 막 쪽쪽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제 주아를 직접 만나보셨으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 4, 5학년 이렇게 두루두루 다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이 아이한테? 그게 일반적으로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네. 쉬운 문제는 자꾸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실력이 올라가는데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어려운 문제로 나가는 자연스러운 선행인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제가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B 씨의 엄마가 힘든 거지 얘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고 맞는 방법입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또 시키시면 안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안 되죠. 아, 네. 네. 문제를 보니까 문제 수준이요. 고등학교 수열 문제로 바꿔도 될 만한 수준이 있어 보이는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 아까 뭐 그 공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그 블럭 같은 거 이런 모양이 있었죠. 네. 시험 문제 낼 때 응용하는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준에 맞고 재밌어 한다면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5학년, 6학년을 올라갔을 때 놓칠 수 있는 것들, 그 기본 개념들은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간다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어머님이 앞으로 또 개선해야 될 점 뭐 혹시 있으시다면 아니면 칭찬하실 부분이 있으면 또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개선해야 될 점은 어머님 그 헤어스타일 그 뿌리 염색이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이에 대해서는 더 신경 쓸 게 없다. 완벽하다. 잘하고 계신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 네네. 예. 보니까 염색이 살짝 빠지셨더라고요. 이쪽만 좀 뿌리 염색만 하시면 될 정도로 너무 네. 완벽하게 잘하고 계신다. 이런 네네.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이제 비전문가니까 전문가 선생님들은 어머님한테 혹시 좀 더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인지 능력이 좋아서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막 그 수학을 잘 풀고 하면 엄마들이 아이한테 자꾸 조언을 구해요. 네 생각은 어떠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네. 그러면 그 이 아이는 인지 능력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수학을 잘 푸는 거지. 그렇다고 철이 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키가 170cm의 몸이 성인 같은 여자애도 아이스크림 빨아먹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걔한테 함부로 야 이렇게 모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결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머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라도 엄마는 엄마의 권위를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김희진 선생님은요? 저는 엄마의 지도 방법이 아주 우수하다고 보고요. 정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전혀 스트레스 받지가 그렇죠. 않아요. 행복해 보여요.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푸는 동안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보통 같으면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게 그래요. 뭐라든가. 틀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은. 보통 엄마들은 글씨 똑바로 써야지, 뭐 앉아야지, 왜 이거 해? 하면서 지워주든가 뭔가 참견을 할 텐데 오히려 요청하는 단원에서도 잠깐만 기다려봐 하면서 사전 가져오고 다른 방법을 제안하잖아요. 정말 바람직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아이가 문제집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내주세요. 문제 하나만 내주세요. 뭐 계속 그러잖아요. 네. 그게 지가 풀고 싶은 추리 퀴즈, 재미있는 유형을 알고 싶은 거고 제가 봤을 때 어머니는 한 5개 정도 쟁여놨어요. 이미.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꽃감 빼듯이 하나씩 동기 유발로 주는데 그 꽃감 빼듯이 주는 동기 유발 문제를 아이가 각도 아까 건너뛰었잖아요. 네. 요런 문제들을 찾아서 그렇죠. 요 단원들을 접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김채희 저 선생님. 역시도 어머님이 하시던 그 방법 있잖아요. 아이가 하던 걸 크게 말리지 않으셨고 길어질 때만 자른다. 이런 방법 저도 아주 동의합니다. 예. 다만 한 가지 이제 공부 시간표를 계획대로 이제 작성해서 실천하는 그런 공부 습관을 좀 들일 수 있도록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애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예. 방법으로 이제 얘기하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시간표를 준비해 봤어요.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잠시 또 보겠습니다. 일단 잠도 굉장히 충분히 자고 있는 편이고요. 학교를 다녀와서는 도서관을 갑니다. 처음 등장했어요. 드디어 아까 네. 그 언어성과 관련된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도서관? 그리고 피아노, 그다음에 수학 공부를 한 30분 정도 하고 있고 자유 시간을 충분히 가진 이후에 저녁 식사, 숙제, 자유 시간. 이미 자유 시간 안에 그 수학 만화를 이용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저희가 포함시킨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진 선생님은 이 하루 일과표 보고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아이의 결과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취침 시간도 적당하고 좋습니다. 아마도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할 텐데 거기서 네. 책을 보고 빌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대여를 해서 자유시간에 책을 보면서 즐기고 또 문제 풀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한 가지 권한다면 네. 그 자유시간 내에 너무 자유시간으로만 흐르지 말고 40분 정도, 이 아이는 40분 충분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을 책정을 해서 아이가 좀 더 규칙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저 생각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활동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시간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뭐 해당 학년에 지금 3학년이니까 그 수학 내용의 심도를 깊게 하는 시간을 뭐 첫 번째 가졌으면 좋겠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유형의 문제들도 푸는 시간도 가져도 좋겠고 그리고 수학 퀴즈 같은 것도 해결해 보는 시간 또 네. 나눠서 해봤으면 좋겠고 또 좋아하는 수학 만화책도 이때 봐라 이렇게 활동을 세분화해서 지켜간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저렇게 이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은 걔가 행동형에 가깝거든요. 규범적이진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이게 몰입이 되면 그 수행 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그 세세하게 나눠서 더 이걸 하고 싶은데 딴 거로 못하게 하지 넘어가는 말고. 것보다는 한번 몰입했을 때 깊게 들어가는 것도 얘 성격에 맞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어머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건 어떻게 보면 민성원 선생님께서 제가 하고 보기 아이를 계신 대로 파악을 잘한 거죠. 예를 들면 약 2시간 이상의 자유시간이잖아요. 네. 보통 초등학교 3학년의 집중시간은 30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시간 반도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러면 1시간 반 정도면 앞부분 한 10분, 뒷부분 10분은 좀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서 아까 엄마가 왔을 때도 못 알아볼 정도로 몰입하잖아요. 네. 그 능력만 있다면 충분한 덩어리 자유시간도 괜찮다는 얘기죠. 네.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게 그렇게 되면 계속 그 자유시간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특별히 자유시간을 많이 주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그런 많아요. 경우는 있어요. 아. 끊고 매점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것만 하고요. 그러니까 들어 먹지가 않는 그럴 수 거죠. 있죠. 그래서 적응이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최대치는 정해 놓으시고 예. 하는 게 좋겠네요. 그거를 꼭 학교 생활 적응 영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실 네네. 적응과 교우 그렇죠. 관계거든요. 네. 그래서 꼭 그런 점은 유념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유연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원 편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건너뛰어서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맞아요. 그 부분을 어머니께서 아이를 좀 이렇게 자극을 주고 저 자유시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걸 좀 주는 건 어떨까요? 김희진 선생님. 우선 자신의 수학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집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강점과 약점이 다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데 그 편식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음식 되게 싫어하는데
굉장히 배고플 때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좋은 기억이 남아서 그 음식을 네.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싫어하는 자꾸 피하게 되는 단원을 요긴하게 필요로 하는 찬스가 있어요. 수학 시험을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목표 의식을 가졌다거나 또 다른 걸 풀기 위한 그 사슬의 단계로 이게 필요하다거나 하는 자신이 요청하게 되는 그런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요때 그 음식을 딱 먹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가 찬스가 필요할 때 쏙쏙 넣어주면 이 아이는 뭐 이끌고 끌고 힘들게 하지 않아도 그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제한을 해주면 참 잘 클 것 같아요. 네. 이 아이 인지 능력 봤을 때 동작성, 언어성 다 좋은데 그나마 좀 낮았던 게 단순 기억 능력, 집중력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연산이 키워주는 거예요. 단순 암기가. 그런데 머리가 좋은 아이들일수록 단순 암기나 연산보다는 그 사고력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나서 또 연산을 많이 풀리려고 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학에 흥미를 잃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꾸준히 계산력을 빨리 해주는 요 정도 훈련이 필요하지. 네. 이거를 연산 그래 이제부터는 30분씩 연산이야.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 이리 씨는 좀 할 얘기 없어요? 네, 저도 또 봤는데 아까 전에 뭐 음식 이야기 우리 김희진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제가 멸치를 잘 안 먹었는데 그때 엄마가 저를 멸치를 먹게 만들었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이거 먹어야지 키도 크고 뼈도 튼튼해진다. 그리고 심지어는 멸치를 먹어야 눈도 커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저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그래 혹시 모른다라는 마음에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머니께서도 뭔가 네가 수학을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더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려면은 편식을 하면 안 된다. 골고루 먹어야 된다라고 좀 타이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유, 네, 너무 좋은 얘기예요. 일단은 뭐 저희로서는 너무 부러운 사연이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 유독 부러워하시는 굉장히 것 부럽습니다. 같아요. 네, 나중에 아이 생겨보세요. 진짜 부러워요. 뭐 시킨다고 잘 따라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알아서 이 마음속에 수학적 호기심이 너무나 왕성하기 때문에 엄마나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기만 하면은 뭐 폭발할 정도의 이런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신다면 무엇보다 정말 두루두루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의 마지막 조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교과서입니다. 이 아이는 보통 모든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학년의 교과서, 수학 익힘을 구입해서 읽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체계적으로입니다. 이 아이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흥미를 높이고 있지만 덜 체계적일 수 있어서 나중에 공부한 것만큼 안 쌓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권합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편견을 깨라입니다. 금방 노력해서 초등학교의 과정은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책 그리고 좋은 멘토를 찾아보세요. 네, 우리 이리 씨는 어떤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나요? 네, 저의 결정적 한방은 영어에 답이 있다. 영어요? 우리가 영어 같은 거 보면 외국 가가지고 한 번도 공부 안 하다가도 외국 가서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영어가 들리고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수학도 같다. 모르는 나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자꾸 만나고 접촉하다 보면은 언젠가 재밌어질 거다. 그래서 모르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훑고 지나가라라고 네.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요. 싫다고 그냥 안 하지 말고 조금씩 맛보기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신 결정적 한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교과서, 체계적으로, 편견을 깨라, 영어에서 답을 찾아라.
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주아가 지금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어머니 막 이러길래 저는 지금 갑자기 막 아이가 한 중학생 정도 된 것 같은데 진짜 이 아이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얼마나 더 똑똑해지고 얼마나 더 수학적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될지 정말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수다학으로 많이 좀 연락 좀 주시고요. 우리 주아가 얼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수학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잘하거나 못하거나 어떤 고민이 있으시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수다학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그 고민을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저에게 재밌고 행복한 존재예요. 문제 좀 내주세요. 한 문제만 내주세요. 한 문제만 내줘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풀다 보니까 학교 수업 과정에서도 단원별로 빠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요즘 트렌드에 맞게 한다면 이 문장제 문제 푸는 것을 좋아하고 쉽게 한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근데 유난히 이것만 좋아한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초등학교 교육의 대부분의 목적은 그 아이의 인지 능력을 상향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장제 문제나 사고력 문제가 추구하는 바는 그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 끈기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그 연산이나 단순 암기도 인지 능력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계속 강화를 하면 그쪽만 계속 좋아지고 나머지가 퇴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씩의 자극은 골고루 줘서 골고루 발달시키는 게 향후에 이 아이의 그 종합적인 인지 능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뭐 수학 공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헬스장에서 남자들 멋진 몸으로 비유를 하자면 네. 남자들이 이 하체 운동이 힘들다 보니까 이 상체, 뭐 가슴 운동, 복근 운동 해가지고 위에는 커요, 몸이. 몸이 엄청 좋아요, 멋있어요. 근데 다리가 빈약한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네요. 운동도 편식을 하게 되면은 균형이 안 맞는데 수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싫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자꾸 피하다 보면은 완벽한 몸매가 안 나오듯이 수학 성적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 들어서 편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냥 균형 잡힌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원별로 이렇게 편식하는 아이들을 위한 또 조언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선택적 학습은 네. 아무래도 구멍 이렇게 단원별로 그렇게 뚫리게 되겠죠.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흥미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전체적인 단원 이게 길어지면 그러니까 매 단원의 내용을 하나하나 성성껏 성의껏 다 푼 다음에 좋아하는 거 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초등학교 때라면 그 심하지 않은 편식 정도는 오히려 흥미를 높이기 때문에 그게 나쁘진 않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시간표에 넣어놓고 나머지 시간에는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라. 네.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왜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아야 되냐면 선생님은 먼저 끝까지 가본 사람이잖아요. 수학을. 그래서 그 이 아이가 약점이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은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잘하는 것만 자꾸 집중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수영을 오래 배워도 왔다 갔다 하는 건 잘하는데 안 좋은 폼으로 계속 15년째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 게 네. 나는 내가 수영하면서 내 폼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가 약점이 뭔지를 좀 찾아주는 게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하는 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기 전에 저 친구는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게 나타나거든요. 아, 네. 쟤는 안 건너뛴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 친구가 반면교사가 돼서 나를 또, 나도 저거 해야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초등학생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고학년으로 올라가고 중고등학생이 됐을 경우에 이 편식을 하게 된다, 단원 편식을 하게 된다. 이건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학년이면은 사실 이 수학 과목 자체를 편식할 수도 있는 학년이거든요. 그렇죠. 하긴 그러네요, 진짜. 그래도 그 중에 뭐 좀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라는 건 뭐 그냥 고학년 정도 돼서는 좀 이해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어느 순간 구멍이 났을 때 그게 나중에 결국은 다 이 밑에 자체 기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다들 조금씩 경험 있잖아요. 앞부분만 시커먼 이 경험들. 네네. 이게 이제 단원 편식,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쉬운 책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쉬운 문제가 나와도 틀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쉬운 책으로 한 번이라도 끝까지 다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특히 예전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가 뒷부분에 있었는데 요새는 지금은 기하와 벡터라는 단원이 맨 뒷부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앞부분은 했고 뒷부분은 아예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 편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책으로 한 번이라도 쭉 다 보고 골고루 쉬운 문제는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바로 수학 만화입니다. 사실 어떤 책이든 만화여도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수학 만화가 진짜 수학하고 연결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냥 만화로 끝나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보통 수학 만화를 읽게 되면 수학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학교 도서관에서도 수학 만화책은 대여도 해주지 않아요. 아, 네. 그냥 심심풀이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비타민 사탕. 그렇게 수학에 들어가 있는 문제도 한 권당 뭐 두세 문제 정도. 그리고 굉장히 쉽고 다 그냥 만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내가 뭐 100권을 구비해줘갖고 이 아이가 이걸로 수학의 지식을 익히겠거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아이의 학교 교육 과정을 이렇게 짚어주고 싶으시다면 수학 익힘책을 1,000원 미만이거든요. 네.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거 구입을 하셔서 학교 진도 끝내고 오면 수학 익힘책에 그 몇 문제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풀고 뒤에 정답도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는 활동,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 교육 과정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요 정도만 짚어주셔도 편식도 막고 아이가 수학에 뒤처지지 않게 잘할 것 같아요. 네. 흥미를 갖는 데는 뭐 수학 만화가 일단 첫발 뛸 때는 플러스가 되겠죠. 하지만 수학을 잘하게 되려고 그러면 계속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럴 때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이가 다시 흥미를 가져야 되는 만화 쪽으로 자꾸 넘어가면 네. 퇴행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수학 만화는 그냥 만화로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쉴 때 시간 보내려고 있는 거고 그게 학습은 초기 단계에만 좀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또 오늘 혹시 방송 보시고 많은 어머님들이 자 수학 만화 사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습관이 바로 천재를 이긴다는 이 한마디를 잊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푸는 습관을 키워가다 보면 수학적 천재도 한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많은 아이들이 정말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어머님들께서 많이 옆에서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